광주시와 현대차의 합작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새벽 광주 대인시장에 불이 났습니다. 점포 몇 곳이 불에 탔지만 상인들의 발빠른 대처로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5.18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월 어머니 회원이 보수단체의 조롱에 항의하다 쓰러졌습니다. 올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대회 개폐회식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유치 주관사가 선정돼 본격적으로 투자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정용옥 기자입니다.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한 달여 만에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주관사로 3일 회계법인이 선정됐습니다. 투자유치 주관사는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앞두고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미 서울 강남에 투자유치 사무소가 마련돼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건설업체, 그리고 지역 산업계,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기타 채무적 투자자 등 이 잠재적 투자 유치 대상을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편지 발송이나 개별 접촉 등을 통해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을 제시한 뒤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이 시민과 함께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시민 투자 방안도 마련됩니다. 현재로선 투자 유치 전망이 밝습니다. 지역 기업을 대표하는 광주 상인은 물론 지역 노동계도 투자 유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작법인의 자본금은 총 7천억 원으로 광주시와 현대차가 부담하는 1,120억 원만 확실할 뿐 나머지 자본금은 투자 유치를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법인 설립과 하반기 공장 착공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투자 유치에 속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오늘도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또 답답한 일은 발생 원인과 경로 등을 정확히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광주만의 특성도 있긴 있다는데 이 역시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인적이 한적한 거리. 어쩔 수 없이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저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주의보와 경보를 오가는 미세먼지 특보는 광주에만 벌써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0 마이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주의보 발령 기준인 75 마이크로그램의 2.5배에 달하는 고농도입니다. 최근의 고농도 미세먼지는 일단 중국 탓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광주권역에 이제 고농도 발생하는 시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외부 영향 요인이 이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미세먼지는 중국 요인도 크지만 광주 지역이 갖는 지리적 특징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가 발간한 2023년까지의 계획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보고서입니다. 2015년부터 3년 동안의 광주 지역 미세먼지 성분과 요인 등을 분석했습니다. 광주시 초미세먼지는 자동차와 차도 등 도로 위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제조업 등 생산 공정에 따른 요인은 타 시군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이 있는 부산은 선박이나 열차 등 비도로 오염원이,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울산은 제조업 시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할 산업시설이 적은 광주시는 대부분 도로 자동차 오염원이 주를 이뤘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시설이라든지 이제 뭐 다량으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오염원이 이제 주류로 이루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광주 지역의 미세먼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연구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광주 지역을 뒤덮은 미세먼지의 성분 등은 분석했지만 정확히 발원지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탓에 세밀하고도 정확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농도 진단뿐만 아니라 이 종합 진단, 구성 성분까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특성을 진단을 해야지 또 광주에 맞는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고농도 미세먼지 사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지금이라도 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오늘도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말고는 별다른 대책도 없어서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정작 공공기관에서는 2부제마저 피해보려는 편법과 꼼수가 난무했습니다. 문여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앞둔 전남도청 주차장입니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 이틀째지만 전남도청 직원 주차장은 보시다시피 빈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 요원은 보이지 않고 홀수 안엔 운행이 금지된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날 퇴근길에 두고 갔거나 저녁에 미리 갖다 놓은 차량들입니다. 이 때문에 한가해야 할 한밤중 도청 주차장이 대낮처럼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야간에는 안 하세요? 야간에는 없습니다. 도청 주변 상가와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 전쟁터를 반복해 합니다. 길가는 물론 공터까지 빈자리면 어김없이 차량들이 차지해 도청 주변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대부분이 번호판 끝자리가 짝수인 도청 직원 차량들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오시기가 주차하기가 힘드시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차량 2부제 안내 간판만 내걸었을 뿐 통제나 관리는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꼼수와 편법으로 얼룩진 차량 2부제가 주민과 공직자 불편만 초래하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으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새벽 광주 대인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점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자칫 큰 불로 번질 수 있었는데 상인들의 초동 대처가 더 큰 화를 막았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시장 점포에 난 불을 향해 연신 물을 뿌리고 옆 가게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애를 씁니다. 광주 대인시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6시 반쯤. 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기 전인 새벽 시간에 난 불이라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포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 덕분에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상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소화기를 들고 다급하게 달려가고 두 사람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사이 다른 사람들은 점포 곳곳에 있는 소화기를 가져다 전달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도착했고 불은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점포 6곳이 불에 타거나 그을렸지만 더 크게 번지는 것은 막았습니다. 점포에 설치된 소화기와 상인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입니다. 이제 막 상인들 다 나와서 소화기로 일단은 소화기로 소방차 오기 전에 소화기로 했죠. 전통시장 상인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끈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여름 광주 양동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도 상인들이 시장 곳곳에 설치된 소화기로 불을 껐습니다. 보이는 눈 높이가 점포에 각각 눈 높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인도 바로 그 소화기를 이렇게 소화기를 가지고 끌 수 있게. 낡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용기와 소화기 덕분에 큰 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자유한국당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당내 징계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된 자유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새 윤리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도 당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18 망언을 규탄하기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5월 어머니 한 명이 보수단체 조롱에 항의하다 쓰러졌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어제 국회 앞 농성장에서 5.18 사진을 조롱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5월 어머니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5월 어머니 회원인 이모 씨가 쓰러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송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극우 세력이 더욱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개회식과 폐회식은 화려한 볼거리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미디어를 통해 개최 도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올여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대회에서도 개폐회식이 가장 큰 볼거리일 텐데 그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선사시대부터 르네상스, 근대로 이어지는 헝가리의 역사가 홀로그램으로 수놓아집니다. 다뉴브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헝가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아낸 부다페스트 국제수영대회 개회식입니다. A versenyzőknek pedig sportszerű küzdelmet kívánok. A Nemzetközi Úszószövetség 17. világbajnokságát megnyitom. 광주에서 펼쳐지는 개폐회식은 수영대회 주무대인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과 광주의 상징 중 하나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각각 치러집니다. 큰 키워드는 빛, 물, 그리고 예술. 개회식에서는 광주의 어린이들이 5.18 민주화운동 성지인 민주광장 분수대로 전 세계의 물을 가져와 광주의 빛으로 치유한 뒤 수영대회장에서 평화로 솟구치게 하는 드라마가 100분간 펼쳐집니다. 폐회식에서는 국악과 현대무용을 섞은 과감한 연출로 남도 예술의 얼을 선보입니다. 한 소리꾼이 남도의 계절과 삶의 아름다운 순환을 노래하는 여정이 새롭게 변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위에 옴니버스 극으로 그려집니다. 지구적인 주제, 수영, 체육, 그다음에 광주적 주제를 가지고 개회식을 하면은 폐회식만큼은 남도의 풍류 문화예술로 풀고 싶어요. 북한이 참여할 경우엔 행사가 더 풍성해집니다. 평양 교예단 참여가 성사될 경우 세계적 수준의 북한 측 플라잉 공연과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전 세계인 앞에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 등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루어진다면은 남북 평화 음악제라든가 그다음에 전야제로서 우리가 콘서트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900여 명의 출연진이 꾸며가게 될 개폐회식은 광주 시민과 광주 출신 예술가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이 주인공인 도시 광주를 세계에 보여주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전남을 기반으로 한 항공사 에어필립이 저비용 항공사 신규 면허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면허를 신청한 항공사 4곳 가운데 에어필립을 제외한 3개 항공사에 항공운송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너의 구속 등으로 운영난에 빠진 에어필립은 면허 취득을 조건으로 한 750억 원 투자 유치도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경영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롯데쇼핑몰 입점 저지에 나선 시민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김사모 광산구청장을 만나 쇼핑몰 허가 반대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첨단 롯데쇼핑몰 입점 저지 공동대책위는 쌍암동 롯데슈퍼 부지에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4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 골목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김사모 구청장에게 촉구했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취수구에서 일해왔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대량 해고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조 영광지회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수원이 취수구 정비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 21명의 노동자가 고용이 승계되지 않아 하루아침에 해고됐다며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도 어긋나는 일인 만큼 한수원이 책임지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전시 프로그램을 내일부터 무료로 공개합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별도의 장비 없이 우주의 탄생과 생명의 진화를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는 코스모스 우주의 시공간을 거닐다라는 전시 프로그램을 문화창조원에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린이 문화원에서는 아시아의 랜드마크를 리모컨 자동차를 이용해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마블러스 아시아가 내일 개막합니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후원사들과 워크숍을 갖고 대회 성공 개최를 논의했습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국제수영연맹 대표단과 후원사 등 40여 명이 참가해 대회 시설과 숙박업소를 점검하고 후원 물품을 협의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영대회 후원사는 삼성과 광주은행, 아레나와 오메가 등 국내외에서 모두 19개사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초중고교 31개 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한 가운데 노령자들의 입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남 지역 초등학교의 할머니 신입생은 해남 용전 분교 2명 등 모두 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